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 이제 두 개의 트랜스포트 계층에 해당하는 프로토콜 TCP와 UDP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 그들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해봤고요. TCP가 서포트하는 즉 전달 서비스를 TCP한테 의뢰하는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연결성 서비스, 즉 지속적으로 데이터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그런 서비스의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단발성의 데이터들을 만들어내서 그것들을 이제 신속하게 처리시켜주는 그런 용도의 트랜스포트 계층. 그러니까 택배 회사의 특성이 다른 거죠. 하나는 아주 책임을 지고 똑부러지게 정확하게 전달을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하나는 그냥 빨리빨리 전달을 하는 퀵 서비스와 같은 그런 특성을 갖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에 가운데 이렇게 만나는 DNS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여기 좀 특이하죠. 그래서 DNS 서비스는 어떤 경우에는 TCP한테 배달을 맡기고 어떤 경우에는 UDP한테 배달을 맡긴다. 이런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냐면 이제 DNS의 메시지는 보통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어떤 거냐면 어떤 IP 주소를 알아내기 위한 그런 서비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름에 대한 IP 주소를 알려주는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그 이름과 IP 주소 이런 정보들은 그렇게 사이즈가 크지 않다 이거지.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한 512바이트 이내의 사이즈예요. 그래서 그러한 메시지를 이제 주고받는 정도이기 때문에 단발성 아주 작은 데이터의 교환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즉 이것에 대해서 IP 주소를 알려줘. 예를 들면 www.google.com에 대해서 IP 주소를 알려줘. 그러면 www.google.com의 IP 주소는 뭐야? 하고 알려주는 정도란 말이죠. 물론 거기에 이제 플러스 부가 정보가 더 있긴 하지만 그래봐야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용도는 그런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2학년에 올라가면 서버 구축을 하면서 네임 서비스를 하겠지만 네임 서비스를 하다 보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냐면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유저가 이름에 대한 IP 주소를 알려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응답을 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고 서버끼리 서버가 이제 한 대가 아니고 여러 대가 있을 경우에 그 서버들 간에 그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해서 소위 동기화한다 그러죠. 이쪽의 서버의 그 정보와 이쪽의 서버의 정보를 동기화하기 위해서 이쪽의 그 데이터베이스를 전부 이쪽으로 몽땅 옮기는 경우가 있어요.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를 우리가 존 트랜스퍼라고 하는데 이쪽에 그 데이터 정보를 전부 서버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럴 때는 데이터량이 많죠. 데이터량이 많은 것들은 UDP로 감당하기 어렵다 이거예요. 사이즈도 크고 단발성이 아니기 때문에 좀 흐름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는 TCP를 이용을 하기도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한다. DNS는. 네, 뭐 그런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실제로 TCP와 UDP가 과연 그 뭐 연결성, 비연결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직접 또 이제 실습을 해가면서 와이어샤크를 통해서 캡처를 해서 그 PDU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 PDU들이 어떤 PDU들이 흘러가면서 비연결성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서비스라는 건 여기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아니고 전달 서비스예요. 트랜스포트 계층의 전달 서비스. UDP가 어떻게 그런 전달 서비스를 비연결성으로 제공을 하고 TCP가 어떻게 그런 상위 계층의 애플리케이션들한테 비연결성 전달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그런 메커니즘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었던 그 구글로의 핑을 우선 하나 초점을 맞춰서 해보려고 해요. CMD 창을 열어서 스크립트로 하나 해서 실행을 했었죠, 그죠? 그것처럼 이번에도 이제 스크립트로 핑을 해볼 텐데, 그러니까 단순히 핑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ARP와 뭐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ARP 테이블 처음에 클리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클리어된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핑을 하고 ARP 테이블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고 뭐 그런 작업을 일련의 작업을 다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스크립트를 써서 실행을 했었죠, 그죠? 기억나죠? 뭐 end 해가지고 뭐 명령을 계속 이어나갔었죠. 네, 그것처럼 이번에도 뭐 그런 식으로 할 건데요. 그걸 미리 그 자료실에 넣어놨습니다. 자료실에 보시면 수업 자료실에 여기에 보면 20번 자료가 구글 핑의 ARP, UDP, DNS, ICMP
분석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이라는 자료가 있어요. 와이어샤크에서 캡처 필터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윈도우에서 어떤 스크립트를 실행할 건지, 와이어샤크가 캡처할 캡처 필터를 적용을 해주시고 이 첨부된 스크립트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하시면 되는데요. 첨부된 파일이 여기 배치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아예 그 커맨드 스크립트를 파일로 만들어 놨어요. 윈도우에서는 배치 파일이라고 하는 .bat라고 하는 확장자를 가지는 그런 파일로 배치를 실행할 수 있고요. 리눅스에서는 우리가 쉘 스크립트와 비슷한 거죠. 윈도우에서의 그 CMD 창에서 쓸 수 있는 쉘에서의 명령어들을 이제 파일로 모아 놓은 거고요. 핑 구글 commands .bat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메모장에서 편집을 하겠습니다. 파일의 내용을 보기 위해서. 자, 여기에서 echo라고 하는 커맨드는 리눅스에서의 echo하고 똑같아요. 뭔가 그 뒤에 나오는 아규먼트를 그냥 화면에 출력해 주는 용도인데, echo 점 하면 echo 점은 그냥 엔터 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엔터가 출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라인 넘기기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라인 2개 넘기고, 그리고 나서 end는 아시죠? 명령어를 이어서 실행할 때, 그래서 라인 2개 넘기고 그 다음에 echo 해서 이제 이러한 내용을 출력해 줍니다. 그래서 DNS 캐시를 일단 삭제를 하겠다 하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ping www.google.com을 할 텐데, 핑이 실제로 필요한 거는 www.google.com이라는 이름이 아니고 www.google.com에 대한 IP 주소가 필요한 거죠. IP 통신을 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네임 서버에서 그걸 조회해 오는 과정을 우리가 해보기 위해서 일단은 우리 로컬에 있는, 즉 여러분들 컴퓨터에 있는 그 네임 서비스를 실행한 캐시, 네임 서비스를 실행했다기보다 네임 서비스를 갔다 와서 이제 구글에 대한 이름에 대한 IP 주소를 알아온 캐시를 싹 지우고 시작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야 네임 서비스 조회를 할 테니까. 만약에 캐시에 google.com에 대한 그 IP 주소가 남아 있으면 네임 서버 조회를 하지 않으니까 일부러 네임 서버 조회를 하도록 캐시를 싹 지우고 조회하기 위한 그런 과정을 일부러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우는 커맨드가 아시겠지만 이제 ipconfig flush DNS에서 일단 그 네임 서버의 그 캐시, DNS 캐시를 삭제를 하고 확인을 해보는 거죠. DNS 캐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이제 디스플레이 해보면 아마도 DNS 캐시가 싹 삭제됐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ARP 과정도 마찬가지로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ARP 테이블을 삭제하고, 그리고 삭제된 것, 즉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핑 구글 할 거란 말이에요. -n2 그러면 보통 핑은 4번 왔다 갔다 하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2번만 왔다 갔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echo request 보내서 리플라이 받고, request 보내서 리플라이 받고, 딱 2번만 하겠다 하는 거죠. 디폴트는 4번이죠. 그럼 www.google.com을 하면 이제 핑이 이걸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거에 대한 IP 주소를 알아오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아마도 먼저 이제 DNS 서버에 접속을 해서 www.google.com의 IP 주소를 알려달라 하는 것을 이제 네임 서비스 요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PC에서 google.com 서버로 핑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ICMP echo 리퀘스트를 보내려고 하는데 직접 보낼 수 없다. 왜? 이것의 IP 주소를 모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네임 서버한테 www.google.com의 IP 주소가 뭐냐 하고 물어봐야 된다 이거죠. 그 과정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에코 리퀘스트를 보내기 전에. 그래서 이것이 먼저 DNS 서버한테 가서 알아와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DNS 서버도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를 보면 이제 여러분들 그 윈도우 CMD 창에서 네임 서버를 확인하기 위한 명령이 있죠, 그죠? 어떻게 확인했었죠? 네임 서버 확인? ipconfig /ul이죠, 그죠? 예, 해서 네임 서버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그죠? 하면 여기에 이제 네임 서버가 나오죠. 그래서 네임 서버 DNS 서버 2032376734. 여러분들은 어때요? 결과가 다르게 나오죠? 뭐 168.126.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여러분들이나 나나 다 그 네임 서버가 우리 실스필 네트워크에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임 서버의 주소가 실질 네트워크의 주소예요? 아니죠. 그 아니란 얘기는 라우팅을 할 때 어디로 한다? 그 네임 서버에 가서 이름을 줘야 하려면 네임 서버로 보내는 메시지, 쿼리라고 그러죠. www.google.com의 IP 주소가 뭐야 하고 질의를 하는 그 메시지를 네임 서버로 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목적지는 네임 서버인데 일단 내 PC에서 라우팅을 어디로 하냐 이거야. 라우팅의 본질은 내가 현재 있는 위치에서 어디를 가야 그 목적지를 갈 수 있느냐 하는 그 어디를 결정해 주는 건데, 그 어디라는 거는 같은 네트워크에 있어요? 아니면 다른 네트워크에 있어요? 일단 가는 넥스 홉은 뭐라 했죠? 풀짝 뛰는 거라 그랬죠? 뛰어서 갈 수 있는 곳은 뛰어야 벼룩이다? 어디? 같은 네트워크, 다른 네트워크? 같은 네트워크 안에서 갈 수 있는 그 다음 갈 곳이란 말이에요. 다른 네트워크를 가려도 그렇다면 다른 네트워크를 가려면 같은 네트워크 안에서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냐 이거지. 라우터로 가야죠. 그죠? 넥스홉이 바로 라우터. 우리 실습실이라면 그 라우터가 어디 있다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IP 주소에서, 즉 본인의 PC에서 DNS 서버 203.237.1671 또는 여러분들은 168.126.631 어쨌든 거기로 가려면 그 다음 가야 될 곳이 게이트웨이라고 그랬잖아요. 게이트웨이 주소가 뭐예요? 그 항목이, 게이트웨이 항목이 나오는 파트가 어딘가요? 여러분들의 컴퓨터에서 실제로 그 게이트웨이를 갈 수 있는 어댑터이겠죠. 여러분들 컴퓨터에는 어댑터가 여러 개 있다고 그랬어요. 그 어댑터 중에 어느 어댑터가 실제로 거기를 갈 수 있는 어댑터죠? 이더넷 어댑터죠. 그죠? 이더넷 어댑터에 게이트웨이 항목이 있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게이트웨이 주소는 165.1이죠. 본인의 IP 주소는 231.194.165.78, 게이트웨이는 165.1. 그 앞에 세 자리가 같아요, 달라요? 같죠? 같은 네트워크예요. 같은 네트워크에서 갈 수 있는 넥스홉이 바로 게이트웨이라 이거예요. 네? 외부로 나가기 위해서 그 게이트웨이로 이제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게이트웨이 맥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한다고요? ARP 과정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 ARP 과정을 유발하기 위해서 그 내가 혹시라도 지금 열심히 뭐 다른 데로 네트워킹을 하고 있으니까 게이트웨이를 아마 다 맥어드레스 알아냈을 텐데 그것을 싹 날려버리기 위해서 여기 ARP-D로 삭제를 했고요. 그죠? 그래서 확인을 했고 실제 이제 핑을 하는 과정에서 얘한테 이제 DNS 서버한테 문의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바로 여기를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같은 네트워크가 아니니까 일단 게이트웨이를 가야 된단 말이죠. 여기가 194.165.1이고 나는 165.51번이야. 같은 네트워크상에 있는 게이트웨이로 가야 되겠죠. 그렇게 보내달라고 이제 여기에 IP에서 라우팅을 해서 NIC한테 맡기면 NIC가 이제 이리로 보내야 되는데 얘 맥 주소를 모르니까 나의 맥 주소와 얘 맥 주소를 알아야 요 랜 상에서 이더넷에서 지나갈 수 있으니까 ARP가 일어나겠죠. 제일 먼저. 그러니까 사실은 현실적으로 얘가 제일 먼저 던지는 패킷은 뭐냐? 바로 이 게이트웨이의 맥어드레스라는 ARP 리퀘스트가 일어날 거고, 여기서 ARP 리플라이가 올 거고, 그래야 얘한테 여기로 가기 위한 이제 DNS 쿼리를 넥스홉으로 보내줄 수 있다. 그래서 DNS 쿼리가 갈 거고, 여기에서 이제 그럼 게이트에서 가서 여기까지 가겠지. 그럼 여기서 이제 리플라이를 보내주면, 앤서를 보내주면 DNS 리스폰스, 앤서라고도 보통 하죠. 그러니까 오고, 그래야 비로소 이제 여기로 ICMP를 내보낼 수 있는 거지. IP 주소를 알아내서. 그래서 ICMP. 이런 흐름으로 이어질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핑이 일어났을 때 결국은 그 과정에서 무슨 결과가 났느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아까 봤던 ARP 과정이 일어나서 그 ARP 테이블을 볼 수가 있고요. 핑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IP 주소에 구글에 대한 IP 주소를 알아내서 이제 테이블에다 저장을 했기 때문에 그 캐시에다 저장했기 때문에 그것도 확인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이거를 해보겠다 하는 거예요. 이 브라우저에서 지금 다 다운로드 받은 거죠, 여러분들? 그죠? 다운로드 받은 게 어디냐면 여러분들 PC에 다운로드 폴더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폴더를 열어보면 여기 있죠. C 드라이브 밑에 사용자 밑에 32505 밑에 다운로드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터미널을 열면 이제 관리자 명령 프롬프트로 열려 있죠. 지금 현재 맞죠? 그러면 이거는 어디냐면 C 드라이브 밑에 사용자 밑에 32505 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은 뭐 다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32505인가요? 01로 돼 있어요? 예, 뭐 어쨌든 그 디렉토리 밑에 다운로드라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거기에 저장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dir 해보면 여기에 다운로드 디렉토리가 있죠. 여기 다운로드 디렉토리 dir 디렉토리 요 밑에 저장이 된 거예요. 커맨드 프롬프트에서 dir 하면 그 디렉토리 밑에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그 디렉토리 밑에 모든 것 중에 다운로드라는 디렉토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다운로드 디렉토리에 파일이 다운로드가 됐다고. 예? 알겠어요? 그러면 그 파일을 보기 위해서는 또 dir 다운로드 해서 보면 쭉 나오는 것 중에 있는데 다른 걸 볼 필요 없으니 오로지 그 파일만 보고 싶으면 P별표 해서 P로 시작하는 파일만 보여달라 그러면 보여준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 파일을 여러분들이 실행하면 된다 하는 거고 이 파일은 이제 관리자 명령 프롬프트로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 여기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ipconfig flush dns 같은 것들 또는 arp-d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런 실습을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제 이 터미널 창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할 거는 이제 이 파일을 실행을 하면 되겠죠. 이 파일을 실행을 하려면 일단 요걸 이렇게 파일 네임을 복사를 하시고요. 여기에서 다운로드 밑에 여기 띄어쓰기가 있기 때문에요. 이걸 파일 네임을 그냥 쓰면 이 각각을 하나하나의 파일로 인식을 해버립니다. 띄어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따옴표로 이거를 둘러싸서 이렇게 하나의 파일 네임이다. 그래서 이 파일을 실행해라 하는 의미에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이제 이 파일이 실행이 돼요. 일단 실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실행이 됐습니다. 서로 실행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실행이 됐는가 보면 여기에 이제 스크립트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하면 여기 아까 본 것처럼 이제 두 줄 띄우고 에코 해서 에코점 해서 두 줄 띄우고 그 다음에 클리어링 DNS 캐시라고 출력하고 그 다음에 실제 ipconfig flush DNS에서 DNS 캐시를 지우고 그 다음에 다시 두 줄 띄우고 displaying DNS 캐시 해서 ipconfig display DNS 해가지고 두 줄 띄우고 나서 displaying DNS 캐시 해서 DNS 캐시를 보여주죠. 근데 DNS 캐시에 별거 없다 이거예요. google.com이 없죠. 없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ARP 캐시를 지우죠. 그래서 ARP 캐시 지웠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ARP 캐시를 보죠. 그랬더니 ARP 캐시에 23194.165.1이 없어요. 보면 게이트웨이는 없다 이거예요. 게이트웨이에 대한 ARP를 한 거를 이제 싹 지우고 보니까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 핑을 하죠. 핑을 두 개를 했어요. 그럼 이제 핑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에 대한 IP소를 알아오기 위해서 네임 서버 먼저 가야 되고 네임 서버 먼저 가기 위해서 넥스업이 게이트웨이고 넥스업 게이트웨이로 가기 위해서 이더넷에서 넥스업 게이트웨이에 대한 맥 어드레스를 알아내기 위한 ARP가 일어나고 예, 그것이 이제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리로 이제 넥스업으로 DNS 요청을 보내서 그 DNS가 갔다 오면 그것이 이제 DNS 캐시에 저장이 되고 그걸 바탕으로 또 핑으로 구글에다 핑을 하죠. 그죠? 즉 이 주소로 실제 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두 번 핑하고 끝났고 그리고 나서 이제 ARP 캐시 확인해 보시면
게이트웨이에 대한 ARP 테이블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DNS 캐시를 확인해 보면 구글에 대한 DNS 캐시가 만들어졌습니다. 와이어샤크로 캡처를 해서 이 과정을 실제 내 PC가 외부로 주고받은 그 트래픽을, 즉 프레임을 한번 캡처를 해보겠다 하는 거죠. 이거 다 실행이 됐죠, 그죠? 예. 이건 캡처해 두시고, 그 다음에 와이어샤크를 실행을 해서 그러면 실제로 하겠습니다. 실행해 주시고, 캡처 필터는 조금 복잡하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여기에 보시면 이와 같이 되어 있는 걸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뭐 설명은 ARP를 캡처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ARP는 누구랑 누구? 그래서 나와 게이트웨이 사이의 ARP입니다. 그런 ARP를 캡처하고 또는 UDP 포트 53, 이게 UDP 포트 53이 뭐에 해당하냐면 DNS 서버의 포트 번호예요. 그래서 내가 DNS 서버의 포트 번호에 해당한 것으로 이제 캡처한다 한다는 얘기는 DNS 서버에 접속을 해서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DNS 서버에서 나한테 응답을 해주거나, 그러니까 즉 질의와 응답이 되는 그 UDP 패킷을 보겠다. 그리고 IP 주소는 나랑 연결이 된 것, 즉 내가 그 DNS 서버한테 요청을 한 것 또는 DNS 서버가 나한테 보내준 것, 이것만 캡처를 하겠다. 그러니까 ARP, DNS, 그리고 ICMP, 나와 구글 사이의 핑, 즉 에코 리퀘스트 리플라이가 나와 구글 사이, 이렇게 세 가지를 캡처하겠다 하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복사. 이제 와이어샤크에서 어댑터는 이더넷이죠. 즉 실제로 내가 구글에 접속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어댑터, 이더넷을 선택하고 캡처 필터를 붙여 넣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실제로 캡처를 먼저 시작한 다음에 여기서 다시 명령을 실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다시 실행하려면 위트 화살표를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명령이 다시 나타나죠, 그죠? 요걸 이제 실행할 건데요. 우선 캡처를 실행하고 나서 명령을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와이샤크에서 엔터 쳐주시고, 캡처 필터 이렇게 초록색으로 잘 되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엔터 쳐주시고 캡처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명령을 실행해 주세요. 끝났습니다. 그럼 여기서 뭐 캡처도 끝내주세요. 그러면 아마 내가 아까 시나리오에서 설명한 대로 이렇게 프레임이 캡처가 됐을 겁니다. 어떤 내용인가 보면 제일 먼저 이제 ARP가 일어나죠, 그죠? ARP가 일어나서 여기에 223.164.1, 즉 게이트웨이에 대한 맥 어드레스를 알아내기 위한 ARP 리퀘스트죠, 이게. 요걸 알아내기 위한 ARP 리퀘스트. 그럼 이건 이제 게이트웨이가 나의 맥 주소는 이거다 하고 알려주는 ARP 리플라이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게이트웨이 맥 어드레스를 알아면 이제 비로소 DNS 쿼리라고 그러죠. 쿼리를 게이트웨이로 넥서브로 보내줄 수 있는 거죠. 물론 넥서브 그 게이트웨이에서는 최종 목적지까지 가기 위한 라우팅을 또 하겠죠. 어디? 최종 목적지는 바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DNS 서버가 이거고, 여러분들은 이게 다르죠, 그죠? 여러분들은 이게 이제 168.126.63.1, 그죠? DNS 서버로 쿼리 www.google.com에 대한 A레코드라는 건 이제 이름에 대한 IP 주소 정보를 의미해요. 그것을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DNS 서버에서 나한테 DNS 리스폰스 응답을 보내주죠. www.google.com의 IP 주소는 142.250.198.13이다 하고 알려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핑을 했을 때 핑의 결과를 보시면 142.250.198.132로 핑을 한 게 나오는 거예요. 요거랑 똑같죠? 여기에 나온 요 주소랑 이렇게 알아내서 그 주소로 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핑은 어디로? 142.250.198.132로 핑을 했죠. 주소 똑같잖아요, 그죠? 그렇게 DNS 쿼리 리스폰스를 통해서 알아낸 요 주소를 가지고 그리로 에코 리퀘스트를 보냈죠, 그죠? 그리고 거기서 에코 리플라이가 왔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에코 리퀘스트를 보내고 리플라이가 왔어요. 그게 요거죠. 하나 보내서 받고, 하나 보내서 받고. 그리고 이제 그 결과의 ARP 테이블을 확인해 보면 23194.165.1에 대한 맥 어드레스, 여기에 이제 ARP 리플라이, 요거 여기에 이 값이 요거인 걸 알 수 있죠, 그죠? 네. 요 ARP 리플라이의 결과를 이제 ARP 캐시에 집어넣어 놓은 걸 우리가 ARP-A 명령어로 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DNS 캐시, 예.
디스플레이 ipconfig 디스플레이 DNS 명령으로 확인한 결과 google.com에 해당하는 IP 주소는 142.250.198.14입니다. 이 정보가 여기서부터 리스폰스 온 이 정보가 여기에 저장이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핑에서 우리가 지난번에는 이 ARP하고 ICMP만 봤죠. 그냥 주소는 당연히 가서 DNS를 통해서 가져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본 게 이제 실제 그럼 DNS가 어떻게 동작을 했느냐, 이게 UDP를 통해서 서비스를 했다 이거요. 즉 이 DNS 서비스가 누구의 그 배달 의뢰를 했냐, UDP한테 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엔 그 UDP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UDP가 어떻게 처리를 해서 인캡슐레이션 했는지 그거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합시다.